이제부터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순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빠르게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려도 이 수업을 듣고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시간이 길다, 언제 듣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선생님이 좋은 정보도 많이 제공할 테니 잘 따라와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 자, 가봅시다.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분절음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분절음은 1번 자음, 그 밑에 문장 나오죠? 자음은 소리 낼 때 모간 또는 입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다. 그럼 밑줄, 소리 낼 때 모간 또는 입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이게 자음이란 용어, 자음이란 대상의 개념이겠죠? 자, 뒤에 나옵니다. 국어의 자음은 다음과 같이 모두 19개이다. 19개이다.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들 초, 중을 통해서 이미 배웠던 내용 19개. 근데 중요한 건 개수가 나왔네. 그리고 종류가 나왔죠? 그럼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음운의 체계, 그럼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설명하지 않을까요? 갑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이 우리 표시해 볼까요? 자, 자음을 발음할 때 앞에 단락 1, 그리고 네모 1. 자, 먼저 앞에 네모 2,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림 옆에 다음으로 앞에 네모 3으로 해놓읍시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자음의 체계, 그리고 자음의 체계를 나누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네모 1 가봅시다. 두 줄. 자음을 발음할 때 소리 나는 위치를 조음 위치라고 한대. 오케이. 조음 위치 밑줄. 자, 그리고 소리 내는 방법을 조음 방법이라고 한대. 조음 방법 밑줄. 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이거구나. 그런데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별표는 여기죠.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 자, 이게 기준입니다. 자음을 나누는 기준. 그렇다면 우리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요? 2단락과 3단락은 각각 분류 기준에 따라 종류를 설명하겠네. 2단락은 순서대로 한다면 조음 위치에 따라, 3단락은 조음 방법에 따라. 그럼 그 단락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 단락들을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을 선생님이 보고할 테니까 여기에 띄워두진 않을게요. 더 중요한 자료를 띄워두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습니다. 준비됐죠? 출발합시다. 2단락과 3단락, 자음의 분류 기준과 종류에 대한 이해. 만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서른점 와다다다다다.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선생님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자, 선생님은 준비를 마쳤어요. 여러분 따라올 준비 됐나요? 배움 준비 됐어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선생님의 무기. 자, 빨간 고무장갑 우리 마트에서 샀어요. 자, 두 번째, 아까 여러분들 발음기간 단면도 그림으로 봤었죠? 자, 3일간 선생님이 제작한 거예요. 발음기간 단면 모형도. 멋지죠? 이걸로 배워봅시다. 여러분들 실제 말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말소리가 나는 건 발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실제 여러분들이 해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쏙쏙 하고 머릿속에 박힐 거예요. 글로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 집에 있으니까 발음해봐. 선생님도 발음 보여줄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용해봅시다. 갑시다. 자, 우리 말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살펴봅시다. 아까 우리 1, 2, 3 단락 나눴었잖아요. 띄워주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고 잘 따라와야 돼요. 우리는 그 내용들을 실제 발음 단면도와 선생님의 고무장갑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제 고무장갑이 아니에요. 혀입니다. 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혀뿌리, 혓바닥, 혀끝이에요.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고정된 부분도 있겠죠? 입술, 여기 이 뒤에 윗잇몸, 그리고 윗잇몸 뒤에 가운데에 딱딱한 천장 부분, 입천장인데 센 입천장, 그리고 목젖 앞에
말캉말캉한 부분 열인 2000장.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나올 때 목청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쫙 올라가죠. 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음을 발음할 때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나온대요. 그럼 아까 네모 2번, 3번으로 나눈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아까 말한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이 어떤 종류로 분류되는가, 3번 조음 방법에 따라 어떤 종류로 분류되는가, 그거를 이걸 통해서 깐총하게 이해해 봅시다. 시작! 네모 2단락이에요. 먼저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분류해보자. 조음 위치가 기준, 그거에 따른 분류. 위의 자음 가운데 비읍, 디귿, 지읒, 기역, 히읗을 순서대로 발음해보면 조음 위치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음해보자. 너희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아직 치지 마. 비읍은 그 다음 밑줄.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 자,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난대. 두 입술이라는 위치에서 소리가 난대. 조음, 만들 조자에 음자입니다. 소리 자, 조음 위치가 두 입술 사이. 자, 이러한 소리를 네모, 입술 소리라고 한다. 이게 동그라미 1번이죠? 입술 소리가 동그라미 1번. 자, 그럼 봅시다. 자,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비읍이 대표로 나와 있네요. 해봅시다. 비읍을 선생님이 입을 열고 발음해 볼게. 안 되죠? 자,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 날 수 없으니 모음을 을을 붙여줄게요. 안 되죠? 자, 선생님이 그럼 해볼게요. 자, 비읍을 소리 내려면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 또 뭐 있나 볼까요? 자,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술에서 두 입술이 닿아야지 나는 소리. 이거를 우리 동그라미 1번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입술 소리, 두 입술 사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디귿은 밑줄 긋시다. 혀끝과 윗잇몸 사이 밑줄 에서 소리 나는데 이러한 소리를 동그라미 2번 잇몸 소리, 동그라미 2번 잇몸 소리. 자, 그럼 조음 위치가 잇몸이네. 볼까요? 자, 여기 대표적인 거 디귿 들었죠? 디귿 발음해봐요. 자음 단독은 안 되니까 을을 붙여봅시다. 느껴져요? 혀가 윗잇몸에 닿았다가 탁 스치면서 납니다. 이렇게 꺾여서 윗잇몸에 닿았다가 착 오케이? 윗잇몸에 닿았다가 탁 떨어지면서 납니다. 자, 비슷한 거 뭐 있나 한번 발음해 봅시다. 자, 이렇게 총 7개가 있어요. 디귿, 쌍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니은, 리을. 자, 혀끝이 윗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나는 위치는 잇몸이니까 잇몸 소리. 두 번째였습니다. 이어갈게요. 지읒은, 자, 밑줄 칩시다. 혓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 혓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나는데 이러한 소리를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한다. 3번 센 입천장 소리. 자, 볼까요? 혓바닥이래요. 혓바닥이 이렇게 가면서 꺾기 뒤로 좀 밀리면서 센 입천장 가까이 간대. 해볼까? 대표적인 게 지읒이었죠? 즈. 자, 드랑 즈랑 동시에 봐요. 즈. 자, 디귿은 혀끝이 윗잇몸으로 가는데 지읒은 혀가 혓바닥이 뒤로 쫙 밀리면서 센 입천장 가운데 쪽에 가까이 가요. 그래서 즈. 오케이? 즈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비슷한 거 뭐 있습니까?
즈, 쯔, 츠, 즈, 쯔, 츠.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즈, 쯔, 츠. 지읒, 쌍지읒, 치읒. 센 입천장 소리. 세 번째입니다. 다음입니다. 기역은 자, 밑줄.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사이. 여기서 난대요.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나는데 이러한 소리를 여린 입천장 소리 동그라미 4번. 여린 입천장 소리. 그럼 위치가 여린 입천장이겠네. 해봅시다. 기역이랬으니까. 지읒이랑 비교해봐요. 혀가 더 뒤로 당겨지죠. 즈는 여기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완전 당겨져요. 혀가 혀 요 뒷부분이 당겨지면서 말캉말캉한 부분에 닿진 않지만 싹 가까이 당겨집니다. 비슷한 게 뭐 있습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기역, 쌍기역, 키읍, 이응. 네 번째였어요. 마지막 알아보겠습니다. 히읗은 밑줄, 목청 사이. 목청 사이에서 소리 난다. 이러한 소리를 네모, 동그라미 5번, 목청 소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음은 히읗뿐이다. 목청은 6이에요. 성대가 있는 부분. 소리가 여기서 스쳐서 바로 난다는 소리죠. 자, 히읗, 목청 해봅시다. 여기를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 목청 소리입니다. 그럼 총정리해 볼까요?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입술에서 소리 나는 거 브뿌프무, 브뿌프무. 자, 윗 잇몸과 혀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 드뜨트, 벌려봐, 스스, 느르, 드뜨트, 스스, 느르. 그 다음 센 입천장 쪽에서 나는 소리는 즈쯔, 츠. 그리고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는 크크크, 으. 그리고 목청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 흐. 그러면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입술, 윗잇몸,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됐죠? 오케이. 끝! 여름이라서 더워가지고 혓바닥이 많이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혀 좀 말리고 할게요. 괜찮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단, 3문단. 우리 이제 좋은 방법에 따른 분류를 알아봐요. 자, 3문단. 다음으로 좋은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해보자. 기준은 좋은 방법. 자음 가운데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공기의 흐름, 허파에서 나오는 거를 막았다가 밑줄. 일단 막았다가 일단 막아요. 그 다음 그 막은 자리를 밑줄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를 동그라미 1번 파여름, 동그라미 1번 파여름입니다. 파열, 음은 소리겠죠? 말소리. 파열, 터뜨린다는 거예요. 막았던 걸 터뜨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터뜨린다에 방점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소리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읍, 쌍비읍, 피읍, 디귿, 쌍디귿, 티읕, 기역, 쌍기역, 키읕. 이렇게 9가지가 파열음이에요. 막았다가 터뜨린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위에 것들만 해볼까요? 해볼게요. 브, 입술로 막았다가 터뜨리죠. 디귿 해볼까요? 드. 일단 입이 닫힌 다음에 혀끝이 닿으면서 터뜨려야 돼요. 그쵸? 막혔다가 터져 나와야 되는 소리예요. 터뜨린다는 거에 방점이 있어서 파열음의 9가지 자음입니다. 다음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입안이나 목청 사이에 통로를 좁히고, 자,
입안, 여기죠. 입안이나 목청, 여기에 통로를 좁힌대요. 공기를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요. 마찰을 일으키면서, 밑줄입니다.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동그라미 2번, 마찰음입니다. 자, 마찰음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한번 또 붙여볼까요? 자, 마찰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 흐, 시옷과 쌍시옷과 히읗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찰음은 이렇게 되겠죠? 스스는 이거죠? 윗잇몸에 이렇게 닿았다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드 할 때와 스 할 때가 달라요. 해볼까요? 똑같이 윗잇몸에 닿아서 이렇게 되지만 해봅시다. 드 막았다가 터뜨려요. 스는 막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새 나가죠? 자, 마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스는 마찰음이에요. 흐는 어디서 됩니까? 흐는 여기죠. 이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요. 여기를 좀 좁혀서 여기는 요 공기가 나갈 부분이 좀 생겨서 스와 흐는 마찰음입니다. 두 번째 마찰음 끝났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까지 일으킨대. 그렇다면 우리 알 수 있겠네요. 이거를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파찰음, 동그라미 3번 파찰음. 자, 파는요 파열의 파예요. 그리고 찰은요 마찰의 찰이에요. 그럼 뭡니까? 파열과 마찰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가 나갈 때 마찰이 일어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츠, 지읒, 쌍지읒, 치읒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요걸 할 때 센 입천장에 이렇게 가면서 혓바닥이 닿진 않고 가면서 막아요. 즈를 발음하려면 막혔다가 터뜨리는 게 느껴져요? 즈. 근데 바람도 새어나가요. 즈. 그래서 파열이 되고 터뜨리면서 마찰이 된다. 두 가지 다 일어난다. 파찰음엔 지읒, 쌍지읒, 치읒입니다. 좋은 방법에 따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뒷부분까지 가면요. 그 내용, 그 예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부분 중요해요. 어디냐면 3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여러분들 파찰음에 해당한다. 뒷부분이에요. 자, 별표 2개, 밑줄.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예를 들어 비읍, 쌍비읍, 피읍은 같은 입술 소리면서 좋음 위치. 파열음, 좋은 방법이지만 예사소리, 비읍, 된소리, 쌍비읍, 거센소리, 피읍으로 나뉜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국어 자음의 특성입니다. 중요해요. 파열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분류된다는 거죠. 자, 우린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다시 살펴봅시다. 자, 브뿌프, 드뜨트, 크크크, 즈쯔츠. 우리 파열음, 파찰음에 예사소리, 그리고 된소리, 그리고 거센소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가르쳐 줄게요. 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자, 예사소리 다 각각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지만 소리가 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자, 이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예사소리는 가장 약한 소리겠죠? 자, 된소리는요. 예사소리에 비해서 긴장이 더 되는 겁니다. 긴장. 목과 발음기관에 긴장을 더해줘서 소리가 더 힘을 줘서 나는 소리죠. 브, 뿌, 드, 뜨, 그, 끄, 즈, 쯔. 자, 힘이 더 들어가죠. 긴장되잖아요. 요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거센 소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예사소리에 비해서 거센 소리는요. 더 소리가 기가 셉니다.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기가 세져요.
세게 발음하는 거예요. 세게. 자, 기가 훨씬 더 세지는 겁니다. 소리의 기가. 자, 해볼까요? 브, 프, 드, 트, 크, 즈, 느껴집니까? 거센 소리는 소리의 기가 세지는 거예요. 세기가. 근데 된 소리는 긴장이 많이 돼서 단단한 느낌이 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왜 중요하냐? 외국 사람들은 여기에 음이 변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음이 변별이 들어가요. 대표적인 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예를 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동, 대, 똥, 대, 통. 자, 외국 사람들은 요거를 다 구별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를 다 구별하기 때문에 동메달 할 때 동, 구리, 똥, 덩, 더러운 거 있죠? 화장실, 통. 자, 우리 뭐 담는 통. 우리는 이걸 구별하면서 듣자마자 알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구별이 안 돼요. 자, 우리 국어 자음의 특성. 음운으로서 세 가지가 기능한다는 점. 중요합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한편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자,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이거를 우리는 비음이라고 합니다. 비음, 동그라미.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자, 유음에 동그라미 칩시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찢어졌다. 먼저 비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비음의 핵심은요, 밑줄입니다.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여기가 핵심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래요. 그럼 코로 공기를 내보낸다는 건 조음이치가 각각 다르지만 코로 난다는 거에서 공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공기가 안 나가고요, 여기로 이렇게 공기가 나간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어떤 자음들이 있느냐? 입술에서 나는 미음, 잇몸에서 나는, 혀끝과 잇몸에서 나는 니은, 그리고 여린 입천장과 혀의 뒷부분이 작용해서 나는 이응이에요. 자, 근데 코로 소리가 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자, 코를 막아보면 알겠죠? 그럼 그 소리가 제대로 안 날 거예요. 미음, 자, 미음 소리가 잘 안 나죠? 코로 나오는 미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같은 위치에서 나는 브를 해볼까요? 브. 얘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코로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니은, 잇몸 소리에도 코를 막고 자, 이응 해볼까요? 같은 위치, 기억. 자, 미음, 니은, 이응은 코로 가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가면은 비음이 되겠죠. 미음, 니은, 이응. 비음입니다. 코. 자, 이제 유음을 같이 봅시다. 유음이 길게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앞에 거,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자, 리을이 잇몸 소리잖아요.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했을 때 나오는 소리네요. 그쵸? 근데 이 소리는 요 발음이 난다고 합니다. 라 할 때 발음해 보세요. 라. 혀끝이 윗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죠? 라. 이런 발음이 있고요. 뒤에 거 봅시다.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설 해보세요. 리을이 받침으로 올 때 설, 혀끝이 안 떨어지고 양옆으로 소리가 나가는 거 느껴져요? 그럴 때는 L 발음이 난대요. 자, 중요한 거, 우리는 리을 하나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R과 L 발음을 구별하죠. 여러분들 영어 배워서 알죠? R과 L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잖아요. 자, 우리한테는 유음이라는 겁니다. 흐를 유자, 공기를 흐르듯이 내보낸다는 거. 입안에서. 옆에 있는 자료실도 정리해 볼까요? 자,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입니다.
비음, 니은, 미음, 이음과 유음, 리을은 발음할 때 코 안이나 입안에서 울려요. 리을은 입안에서, 니은, 미음, 이응은 코에서. 자, 자음 가운데 이 네 가지 소리는 울림소리입니다. 이 자음 네 가지는 울려요. 그럼 나머지 자음들 있죠? 대표적인 예사소리만 들면 비읍, 디귿, 지읒, 기역이요. 자, 비읍, 디귿, 지읒, 기역. 이 소리들은 안 울림 소리가 기본입니다. 근데 울릴 때도 있대요. 어떨 때냐? 이럴 때랍니다. 요렇게. 기역은 원래 안 울림 소리예요. 근데 모음이 울림 소리, 모음이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사이에 오면 울릴 수 있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을 제외한 자음은 기본적으로 안 울림 소리입니다. 안 울림 소리 15개, 울림 소리 4개, 자음은 총 19개. 자, 그러면 여러분 총정리 3페이지에 하는 내용학습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단순 암기였다면 이번에는 이해하고 들어가 봅시다. 발음기관 단면도를 이해하고 갔을 때 이 표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냐면요. 이 발음 단면도의 목 부분부터 순서대로 그 표도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표를 보면 입술, 잇몸,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그리고 목청으로 가는 그 순이 발음 단면도의 순서입니다. 그 순서에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 파열, 마찰, 파찰, 그리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라. 이걸 보고 자음 체계표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음은 여기서 끝!